1번부터 할게. 1번도 그림 가와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 의해서 엘니뇨 아니면 라니냐 식의 두 풍속 편차 값을 알아보니까 풍속 편차인데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면 이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이 뒤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보이지? 네. 얘는 아예 다 이쪽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해졌다는 얘기야, 얘가. 그렇다는 얘기가 엘니뇨겠지? 잘 찾았고 그러면 얘가 엘니뇨고 얘가 이제 라니냐니까 계열 보면 A역의 강수량이다. A는 서태평양이니까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라니냐일 때가 크다라고 했어요, 그치? 이쪽으로 계속 바람이 세지면 여기에 더 많은 적야를 될 거고 큰 적야. 그럼 더 강수량이 많아지겠지? 기억 맞고 B는 나일 때가 언제냐면 엘니뇨 때잖아. 그때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시작하는 깊이 편차. 원래는 평상시에 이 정도의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수면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면 엘니뇨 때는 얘보다 좀 완만해야 되죠? 아니? 그러면 수온약층은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으니까 해수면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높아졌다는 건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도 더 깊어졌다는 얘기니까 깊이 편차는 플러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값을 갖는다. 맞죠? 이해는 맞지? 맞았어? 아니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어? 마이너스 값인 줄 알았어요. 왜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럼 어떻게 그렸지? 이렇게 그렸나? 잘못 그렸네요. 그림 어떻게 그렸어? 여기 밑에까지 그렸죠, 그죠? 네. 이게 평상시 한번 그려볼게. 평상시고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는 이 정도겠지, 그지? 맞니? 네. 그러면 평상시는 이만큼 깊이 들어가야 수온약층이 시작됐는데 엘니뇨가 나타났을 때 이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 깊이가 더 어떻게 됐어? 커졌지? 커진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값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니? 깊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깊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깊이 들어갈수록 그 깊이는 커지는 거잖아, 그지? 그거 생각하면 돼.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면 되겠다. 적어놓자. 맞았니, 지민이? 기억을 잘 모르겠어요. 와우. 큰일 났다. 디귿 A해역 그거 써놓으면 되고 디귿 A해역과 B해역의 해수면 높이 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평상시가 이 정도인데 라니냐가 나타나면 얘보다 더 기울어졌겠지, 그지? 그러면 해수면 높이 차가 더 커지겠네요? 맞죠? 가일 때가 크다. 디귿이 맞지? 다 5번입니다. 넘어갑시다. 2번. 와, 대망이 2번. 이거 어떡할래? 역시 신박한 문제고 좋아요. 그 편차에 대해서 생각해보기에 딱 좋은 문제거든요. 정확히 이 문제를 오늘 고3한테 풀어주었어. 걔네가 그랬어. 자존감 낮아진다고. 이 문제죠? 자, 봐봐.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 뭔 말인지 모르겠지, 그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림의 유형 1과 2는 두 물리량 x랑 y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무슨 관계냐? 봐봐, 얘들아. 유형 1번은 x값이 플러스면 y값도 몇이야? 플러스인 거고 x값이 마이너스면 y값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2번은 x는 플러스일 때 y가 이거는 반대로 마이너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x랑 y라는 게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얘는 x랑 y라는 게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는 걸 엿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x랑 y가 뭐냐면 이런 편차들의 값이에요. 됐지? 그리고 마저 읽어보면 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시에 관측한 물리량과 이들의 관계의 유형을 1 또는 2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보면 봐봐. 지금 x랑 y는 엘니뇨 또는 라니냐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관측한 값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A 부분 맨 첫 번째 맨 윗줄에 있는 이 녀석이 엘니뇨에 관측한 거라면 x 값도 y 값도 다 엘니뇨에 관측했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1번 있잖아. 1번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 편차를 좀 적어볼게. 이거를 내가 1번이라고 할게. 1번 이렇게 1번 적어봐. 얘는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와 라니냐일 때 어떤 값을 가지는지 봅시다. 이거 찾아봤니?
여기가 뭐야? 엔터테인먼트는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x가 아니면 플러스라는 얘기죠? 그지? 근데 x가 플러스면 유형이 1번이라면 y도 몇이어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는 얘기거든. 됐니? 근데 얘는 언제 일어나는 거야? 엘니뇨 때의 값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선지 니은을 좀 볼래요? 요거부터 풀어볼게. 동태평양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라고 그랬어요. 그지? 방금 했던 거죠. 그러면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라니냐일 때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편차. 평상시에는 아까 어떻다고 했어? 요 정도의 깊이가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있겠지. 서태평양과 그지? 동태평양에 수온약층은 평상시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엘니뇨가 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깊이가 어떻게 돼요?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어지게 되죠. 그럼 큰 값에서 처음 작은 값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일 때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돼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자 지금 우리가 1번을 통해 이거 두 번째를 통해서 얘가 엘니뇨 일어났던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도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를 보면 동태평양 물어보고 있으니까 무슨 값 얘기해주면 돼? 플러스 얘기해주면 되지. 근데 유형 1번이 어때?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가 플러스인 거. 지금 이게 플러스니까 플러스 맞죠? 유형 1번이 맞는 거고 기억이 그 값이 되겠지.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됐니?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이랑 디귿을 좀 보여줄게. 이제 이 A랑 B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동태평양에서 저근형 구름의 양의 편차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 3번이라고 적어놓고 여기다 한번 해볼게. 한번 동 이것도 찾았니? 이거 찾았으면 얘기해봐. 여기가 뭐야 돼? 플러스 아니야?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되죠? 여기 뭐죠? 플러스가 돼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뭐 계속이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지? 왜냐면 원래는 구름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어디에? 동태평양에서잖아. 없었어요. 뭐야 나 왜 이래 씨. 얘들아 동태평양이구나. 미안해. 동태평양에서 원래 구름이 없었죠? 네. 엘니뇨일 때는 구름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구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돼요. 맞죠? 엘니뇨일 때는 동태평양에 구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현재 x는 첫 번째 표에서 이 마이너스 값을 나타낸다 그지? 그 다음에 서태평양의 수면의 높이와 동태평양의 수면의 높이의 편차래. 이거니까 이거 뺀 거를 편차해야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실제 값을 한번 넣어보면서 해볼게. 이거 먼저 지우고 봐봐요. 우리가 여기 이거 4번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4번을 한번 적어볼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평상시라고 해볼게요. 평상시에 이 높이 차가 10이라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라고 라니냐라고 했고 라니냐가 일어났을 때는 이 높이 차가 얼마나 될까? 10보다 어떻게 돼? 더 커지죠? 한 20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두 개를 빼는 거야. 그러면 값이 플러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같은 경우는 엘니뇨랑 라니냐일 때만 그냥 구분하면 되는 거야. 동태평양, 서태평양 구분할 거 없이. 그지? 그러니까 라니냐일 때가 플러스 값이 되는 거고 엘니뇨일 때가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됐지? 원래는 10만큼의 높이가 있었는데 라니냐가 일어나면서 높이가 더 커졌죠. 차이가.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게 관측값에서 평면값을 빼는 게 편차니까 양수값이 나머지 라니냐일 때. 그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였으면 엘니뇨랑 라니냐일 때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될 거야. 근데 지금 동태평양이 저근형 구름 편차니까 동태평양에서 저근형 구름 편차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얘가 동태평양에서 엘니뇨일 때가 플러스잖아. 라니냐일 때가 마이너스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가 엘니뇨 때라면 지금 여기가 플러스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엘니뇨 때라면 이 y는 지금 엘니뇨 때 뭐예요? 마이너스지. 맞니? 반대로 얘가 라니냐 때라고 해도 동태평양에서 몇이야? 마이너스죠. 라니냐일 때는 뭐야? 이거는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유형이 몇 번이어야 됩니까? 2번이어야 되는 거야, 2번. 됐지? 그렇게. 관계를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게 유형 2번이 돼야 된다. 그 다음 B를 보자. 서태평양 해수면 수문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수문을 뺀 건데 이건 여기다가 내가 한번 그려볼게. 따로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봐봐. 지금 여기가 서태평양이죠, 그죠? 여기가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인데 평상시에는 어때요? 평상시에 여기의 온도가 더 낮죠? 그걸 내가 5로 두고 여기가 온도 높이니까 10으로 둘게요. 얘가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자. 엘니뇨가 일어났을 때는 여기의 온도가 좀 높아질 겁니다. 용수기 덜 일어나니까. 그럼 여기를 뭐 7로 두고 여기는 좀 낮아졌겠죠. 여기를 뭐로 둘까? 한 8로 이렇게 둘게. 알겠지? 이만큼 낮아졌으면 이만큼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빼봐. 몇이 돼요? 5가 되죠. 두 개를 빼봐. 어떻게 돼요? 1 되니? 평상시에 이만큼인데 엘니뇨일 때 이만큼이에요. 반칙합니다. 그럼 엘니뇨일 때는 이거 두 개 뺀 값이 음수예요, 양수예요? 양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5번째라고 하는 요석은 서태평양, 동태평양 구분할 것 없이 엘니뇨와 라니냐만 구분해서 엘니뇨일 때가 음수, 라니냐일 때가 양수 이런 겠지? 워커순환 색인데 워커순환은 언제가 더 커지죠? 무역풍이 센 시기가 이 순환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라니냐 때가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얘도 6번째라고 해보면 6번째는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서태평양, 동태평양 구분할 거 없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어때? 경향성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유형이 몇 번이어야 돼? 유형이 1번이어야 돼. 됐어? 그러면 기억 맞고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고 다 맞는 거지. 이제 한 번만 더 리뷰를 해보자. 생소하게 나온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엄청 그지? 생소한 자료. 그러니까 이게 뭔데? 그죠? 근데 얘는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가 플러스인 그런 경우. 얘는 경향성이 다른 거. 그랬을 때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게 필요한 거야. 문제를 풀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물어봤을 때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 알겠니? 여기 우선적인 거지, 그치? 됐어. 이렇게 보지 말고 얘가 제발 이렇게 넓게 봐야 돼, 넓게. 그리고 나와서 하게 되면 아마 하다가 보면은 본인이 막 얘기하잖아. 그럼 중간에서 자기 스스로 이상한 부분을 느낄 때가 있을 거야. 그게 잘못된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할 거냐면 기조력 한번 좀 펴봐. 기조력에 저번 시간에 못했던 거 있죠, 우리? 네. 문제 못 풀었잖아, 그치? 그 문제 오늘 싹 풀 겁니다. 네. 소리 죽을 뻔했어요 진짜. 뭐가? 다시나 밀려요 진짜. 우리는 끝도 없이 밀려가지고, 그지? 아 진짜 내가 왜 안 했을까 하면서 진짜 막 아니 그리고 원래 그걸 한 번 하루 많이 하면 그 다음 날은 더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많이 했어. 한번 아니, 매일매일 썼는데 진짜 매일매일 썼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느껴요. 아,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죠. 기조력, 우리 저번에 개념 다 끝났고, 그지? 네. 네. 문제를 못 풀었잖아. 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크게 봐야 돼. 크게 항상 알겠지? 크게 보셔야 돼. 네. 1, 2, 3, 4, 5, 6, 7, 8문제 좀 봅시다.
여기죠? 네. 자 보자. 자저축 경사 방향인데 이거를 복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네. 먼저 경사 방향 변화를 무식적으로 나타낸다. 내가 경사 각과 경사 방향은 같은가 다른가? 아예 다른 거야, 그렇지? 경사 방향은 뭐예요? 이렇게 도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여기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고 경사 각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이라고 했지. 근데 여기 밑에 현재가 안 나오고 이게 현재인 걸 알아야 돼. 왜? 이응 기억이라고 했죠. 이게 뭐야? 원일점에서 우리나라, 근일점에서 겨울. 지금 뒤쪽으로 누워 있으면 겨울입니다. 얘가 근일점이 맞죠? 여기가 근일점이 맞지, 그지? 여기가 뭐야? 원일점이죠? 원자, 그지? 그럴 때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끊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맞죠? 우리나라 겨울 맞지? 우리나라 겨울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맞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13,000년이 있다가 어떻게 돼? 반대로 보게 되겠죠. 그럼 그때랑 비교해서, 현재랑 비교해서 13,000년 후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보래요.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 이응 기억 이응이 된다고. 원일점일 때 겨울,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기억 보면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얘들아 지금 현재 남반구가 연교차가 큽니다. 남반구가 알겠지? 이거는 외워하는 게 제일 빨라. 남반구의 연교차가 가장 커. 그러면 13,000년 후면 어디가 제일 크겠어? 북방, 우리나라가 연교차 커지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맞습니다. 니은 원일점에서 태양이 남중고도로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원일점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가 원일점이에요, 그죠? 여기 원일점이죠, 그죠? 맞니? 얘들아, 우리가 남중고도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90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의 위도를 빼죠. 거기서 겨울에는 뭐해? 경사각을 더하고, 그죠? 여름에는 뭔가 빼고, 여름에는 뭐해? 거기서 경사각을 더해버리지. 맞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원일점에서가 여기가 여름이죠. 맞니? 원일점에서 13,000 후가 겨울이지. 맞지? 우리나라는 현재든 13,000년이든 이 값은 동일할 거야. 근데 현재는 뭐야? 겨울이지. 여름이죠. 여기 현재. 13,000년 후가 언제인 거야? 여기죠. 그러면 겨울에서는 경사각을 빼야 되니까 남중고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지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한 번 더 해줘? 괜찮아? 그럼 니은 틀린 거고 디귿. 겨울철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겨울철이 지금 더 멀어졌어요. 맞죠? 더 멀어지는 겨울철, 더 추워지는 겨울철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는 북반구가 이때 연교차가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양이 감소해야 됩니다. 더 멀어졌으니까 됐지. 답이 1번 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밑에 있는 거 2번 보자. 2번은 이제는 경사 방향도 바뀌고 경사 각도 바뀌었어요, 지금. 둘 다 같이 바뀐 거야, 2번은. 그랬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현재가 있냐, 미래가 있냐 보는 거야. 어디가 현재일까? 이응 기억 찾고 있어? 그것보다 얘들아 현재 몇 도야? 경사 각이 23.5도지. 그럼 얘가 현재인 거 아니야? 알겠니? 얘는 21.5도니까 그치? 그냥 가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현재라고 쓰시고, 나는 나중이겠지, 나중. 근데 지금 경사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 버렸죠? 그치? 그렇다는 건 여기가 13,000년 후라는 거예요. 최소 13,000년 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22.5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나일 때가, 즉 13,000년 후일 때가 더 큰 거를 골라라 그랬어. 얘들아, 경사각은 모르겠지만 일단 경사 방향이 바뀌었잖아. 그렇게 되면 남반구의 연교차가 컸던 현재보다 북반구 연교차가 더 커지겠죠. 그럼 남반구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아니죠. 남반구 연교차는 여기가 큽니다. 그치? 그러니까 작아지는 값이야. 그냥 기온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이 남중고도라고 그랬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겨울철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0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위치의 위도를 빼고 뭐를 하면 돼? 빼기 22.5를 하는 게 13,000년 후에 겨울철 남중고도지. 맞지? 그러면 이게 작아졌을까 커졌을까를 하는 거야. 원래 현재는 여기다가 뭘 뺐어? 더 큰 숫자를 빼버렸었지. 맞니? 그럼 더 작은 숫자를 빼버리니까 남중고도 어떻게 돼? 더 커지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남중고도 막 그렸던 거고. 디귿.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무조건 같아. 알겠지? 더 받는 곳이 있으면 덜 받는 곳이 있고,
덜 받는 곳이 있으면 더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양은 항상 동일하다. 알겠니?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뭐 커지고 작아지고 그런 게 없어요. 답이 니은이 되세요. 됐지? 자,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보자. 현재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현재 지구 자전축의 방향과 공전 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차 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과 반대 방향이고 주기는 26,000원의 이동 유청량이다. 얘들아, 지금 지구의 공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죠? 돌아가고 있어. 그럼 세차 운동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맞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A 지점이 여기 나와 있고 근일점과 원일점이 나와 있는데 뭐 옳은 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찾을 건 없잖아. 현재라는 거는 뭐 우리가 눈치챘고 기억하고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나요? 겨울이 되나요? 현재니까 기억기억이잖아. 겨울이지. 근일점 겨울이지. 그럼 낮의 길이가 길어요? 겨울엔 짧죠. 겨울엔 낮의 길이가 짧은 날이 있잖아. 그지? 동지. 그러니까 기억이 틀립니다. 니은 약 6,500년 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들아, 26,000년을 4로 나누면 이게 6,500이야. 오케이? 자, 지금 지구가 어디를 보고 있어? 태양을 이쪽으로 보고 있지. 맞니? 지금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여기서 13,000년이 지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이 상태에서 4분의 1만 돈다는 거죠. 6,500년이면. 그럼 어떻게 돼? 니네를 보게 되겠지. 이게 어디 있다고 지금? A 위치 오면 우리나라는 멀어지게 되지. 우리나라는 멀어지게 되잖아, 이쪽으로. 맞지? 그치?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겨울이야. 이에 대해서 A점에서 이렇게 푸는 거야. 다 이런 문제야. 이게 어려운 문제야, 되게. 알겠니?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 뭐를 알고 있어? 지구의 공전 방향과 반대로 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리고 6,500년 후가 세차 운동이 4분의 1만큼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러면 현재 태양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그죠? 태양이 이쪽을 보고 있을 때 이쪽으로 4분의 1만큼 회전하면 태양이 이쪽에 있어. A 지점이 여기가. 우리나라는 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 위에 있잖아. 그러면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이쪽으로. 그지? 그게 겨울이지. 그치? 디귿.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연교치 않은 이걸 외우는 거죠, 그냥? 13,000년 후면 뭐야? 완전히 세차 운동이 2분의 1 반대인 거지. 우리나라 북반구잖아. 북반구 연교차는 커지겠죠. 맞네. 니은디귿이 다 맞는 거지. 됐어요? 3번 좋은 문제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 4번을 좀 봅시다. 4번, 5번 풀면 이제 요 기후변화 내용은 이 정도면 충분히 풀었다고 봐. 4번 봐봐. 그러니까는 지구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궤도 20률. 그리고 나는 기억 시기. 기억 시기는 20률이 좀 커졌을 때 아닙니까? 20률이 커졌다는 거는 얘가 납작해졌다 이거죠. 그럼 20률이 작아진다는 게 두 개의 중심이 없으니까 원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은 20률이 좀 커졌을 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지구의 자전축 방향이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건데 지금 얘가 현재인지 언젠지 알아 몰라.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찾아봐야 되죠. 우리나라가 북반구 근일점에서 겨울입니까?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근일점에서 여름이죠. 맞니? 현재가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 현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다. 그래서 현재는 뭐야? 현재는 겨울이야. 근데 이걸 현재로 못 풀면 틀리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낸다. 현재는 겨울철. 그냥 기억이잖아. 기억은 틀려. 니은 현재로부터 약 6,500년 전 지구가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는 겨울철이 돼. 또 해볼게. 봐봐. 지금 현재 이렇게죠. 맞니? 네. 태양을 기준으로 지구가 존나 커진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사실 태양이 지구로 돌아야 돼. 지금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으니까 세차 운동은 무슨 방향으로 일어나야 돼? 시계 방향으로 일어나면 뭐야? 이렇게 일어나지. 이게 어디 간다는 거야? 태양 뒤쪽으로 가면 이 빈프로젝터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우리나라는 뭐야? 여름이 되는 거야. 맞지? 가까이 있으니까 맞지? 됐니? 그러면 북방 틀려버리죠. 꼴 보기 싫죠? 잠깐만. 아 미안. 6,500년 전이야.
전청 6,500년 전. 그지? 근데 6,500년 후면 시계 방향이지. 네. 근데 뭐야? 타임매트 찍어가지고 띠리리리리리리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 빈 프로젝트가 태양이라고 했을 때, 그지? 네. 우리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네. 멀지? 겨울이지, 겨울. 니은 맞지? 오케이. 여러분, 이게 여기 전에다가 형광펜 치. 됐어요? 요렇게만 나와요. 요렇게만 나와. 알겠지? 얘들아 이거 외우라고 했다. 디귿은 26이 크면 북방구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알겠니? 외워야 된다. 알겠지? 뒤에 적어줬다. 내가 그냥 여기 네 줄로 두 줄로 적어줬다.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립니다. 그런 거야. 네. 5번 18학년도 6월 고입학과 기출에 얘들아 그림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에 지구 공전 궤도고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경사각을 나타낸 것이다. 맞니? 지금 가는 현재고 나는 언젠가겠죠. 미래 언젠가. 그지? 그랬을 때 지구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여기 지금 1AU, 1AU만큼 떨어져 있죠. 거의 원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지? 거의 원이라는 얘기야. 지금 이때 우리나라는 겨울일까 여름일까? 여름이에요. 여름. 우리나라는 여름입니다. 됐죠? 근일점 원일점은 없어요. 기억. 우리나라 기온이 연격치 않은 가보다 작아진다. 자 봐봐 얘들아. 26이 말이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거. 26이 작아지면 북반구의 연격차는 어떻게 돼? 커지는 거야. 알겠니? 26이 작아지면 북방구 연격차가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온의 연격차는 가보다 작아진다. 아니죠? 틀렸죠? 26이 작아진 거 아니에요? 나는? 26이 작아진 거잖아. 원이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26이 작아졌으니까 우리나라 북방구의 연격차가 커져야 됩니다. 나 시기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북방구 여름 동안 대륙빙하의 면적은 가보다 좁아진다 그랬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는 지금 여름이죠. 여름. 맞나요? 여름은 어떤 여름입니까? 조금 시원한 여름이 되겠지. 근데 얘는 더운 여름이 되죠. 더운 여름이 된다는 건 빙하가 녹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시기에 비교했을 때 나는 빙하의 면적이 좁아지는 게 맞지. 이렇게 보일 거야. 됐지?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복수 에너지량은 7월 1월보다 많다 그랬어. 얘들아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여기가 여름이잖아. 맞니? 여기가 여름이죠. 여름. 여름입니다. 여름일 때는 7월이 여기야. 그지? 겨울일 때 여기가 1월이겠지. 그지? 얘는 여기가 지금 7월이고 여기가 1월이죠. 얘는 태양이랑 머니까 7월 1월보다 많다 그랬는데 사실 지구에 입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리가 똑같아서 똑같은 양으로 지구에 들어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태양부터의 거리가 1월이든 7월이든 똑같기 때문에 동일하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됐죠? 넘어갈게요. 6, 7, 8, 8번 풀면 되겠지. 6, 7, 8번. 자, 요거는 내가 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지. 그 값들을, 그지? 외우고 볼 건데 한 개씩 풀어. 요거 풀고 잠깐씩 해. 6, 7, 8 3개. 그리고 저번에 숙제 OS 그지? 풀이 좀 해주고. 이제 보자. 그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수 에너지 양을 100이라고 할 때 복사평형 상태의 지구 열수지입니다. 지금 지구가 반사되는 게 30만큼 반사되고요, 그죠? 지구에 흡수되는 게 70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지표에 흡수되는 게 45, 대기에 흡수되는 게 25. 맞죠?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대류전도로 팔 수문열, 잠열, 증발열, 응결열 이걸로 21만큼 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다시 대기에 흡수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표 방출이 몇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 외워버리자 라고 얘기했었지. 맞아요? 외워버리자라고 얘기했어. 외워버리자. 오케이? 외워버려야 된다. 근데 이거를 외우지 못하고 순간 머리를 한 대 누구한테 얻어 맞아가지고 까먹은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공식 3개만 딱 할 겁니다. 봐봐. 지구 전체 흡수량과 방출량이 어때야 될까 얘들아? 그렇지. 지구 전체적으로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아야 돼. 흡방 같아야 되고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도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되고 얘는 어디? 대기에서도 이 값을 같아야 돼.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야 돼. 무조건 요것만 알면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봐봐요. 지금 지표에 흡수되는 게 몇이야? 45 맞죠? 하나 더 있죠?
여기 있지. 두 개 더하면 몇이야? 133이지. 133만큼이 여기 지구가 흡수하는 녀석이라는 거야 지금. 그럼 방출하는 양도 몇이어야 돼? 133이어야 되지. GP 방출 몇이어야 돼? 133이어야 되는 거지. 133. 근데 잘 봐. 이것도 GP에서 방출하는 거지 지금. 맞니? 이것도 GP에서 뭐 해야 돼? 방출하는 거죠. 저거 더해봐. 몇이야? 29를 어떻게 빼? 그럼 몇이 나와? 이게 104 나와. 104. 알겠니? 즉, 봐봐. GP에 흡수되는 44랑 88을 더한 값은 GP에서 방출되는 얘네를 다 더한 값이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A는 몇이 되는 거야? 104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요. 대리점도랑 수문열. 그런 다음에 그 104 중에 4만 막 밖으로 나갔죠. 그럼 이 B가 몇이야? 100이라는 거지. 100이라는 거. 맞아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 괜찮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값도 맞는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 알겠지? 지금 대기가 흡수하는 양은 얼마인지 봅시다. 25에다가 8에다가 그럼 33 거기 21 하면은 54 거기에 100 154 맞니? 이게 다지. 대기가 흡수하는 거 154야. 대기가 방출하는 거 64에 88 나니까 154 맞아. 그치? 똑같다는 거 똑같은 거. 이거 3개만 있으면 빈간 다 뚫어. 알겠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보자. 기억. 지표 방출 A는 주로 가시 관선 아니면 가시 광선입니다. 가시 광선으로 방출된다. 얘들아. 얘네 빼고 내가 방출되는 거 다 뭐라고 했어? 적외선 영역이라고 했잖아. 얘네 빼고는 다 적외선 영역이야. 그러니까 지표에서 방출하는 A는 대류전도랑 수문열이 아니니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 영역이라고 고쳐주셔야 되고, 니은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총량은 154. 다 더한 거잖아. 그죠? 더했는데 154 그지? 다 있으니까 맞고. 디귿 A분의 B는 태양 복수 에너지가 대기 흡수를 100분의 25보다 작은지 보면 되잖아. A가 몇이야? 100이죠? 104죠? B가 몇이죠? 100. 뭐야? 왜 나가 이게? 개 크죠? 그지? 빈선 빠졌을 때 그게 디귿 틀린 거야. 됐니? 빈칸 채울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뒤에 있는 7번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방금 썼던 요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통합과학에 나오는 거야. 통합과학. 우리는 이걸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재민이랑 그지? 그래서 저런 게 나오나요? 난 때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나왔다고요? 아 맞다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3개 딱 그냥 써줘. 7번 2015학년도 9월 고입학과 기출입니다. 얘들아 저기 지구 반사 쪽에 A가 뭐야? 그래 내가 안 넘겼고. 지구 반사 쪽에 지금 A가 지금 있죠, 그죠? 이거 두 개 합쳐서 몇이어야 되는 거야? 3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몇이야? 그렇지, A가 5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5가 되는 거.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기억해봐. 비가 면적이 감소는 A를 증가시킨다. 얘들아, 지금 비가 면적이 감소되면 반사율이 어떻게 될까? 맞아. 반사율이 낮아져, 그지? 반사율이 낮아지면 A가 반사돼서 나가지 못하겠지. 그 A는 어떻게 돼야 돼? 감소돼야 돼. A 감소. 그렇지? 반사율이 낮아진다는 건 흡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지구 온도 올라가는 거지. 지구 온난화 되는 거죠. 그렇지? 자, 니은 틀렸어. 기억은 니은 봐봐. 성층권 오존의 감소는 비를 증가시킨다. 성층권 오존. 얘들아, 오존은 누구를 흡수하죠? 적외선 영역을 흡수하지. 맞지? 적외선 영역을 흡수해. 그러면 오존의 감소는 비를 증가시킨다. 비가 현재 흡수되는 영역인데 얘가 어디에 흡수됩니까? 대기에 흡수되지. 맞니? 대기 흡수돼. 오존이 감소하면 비가 흡수되지 못하겠지. 오존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니네 아닙니다. 디귿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는 C를 증가시킨다. 당연히 요게 많아지고 흡수가 많아지고 다시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C를 증가시키는 게 맞지. 결과적으로. 그치? 그래서 디귿 C 맞는 거. 화석연료의 사용은 C를 증가시킨다. 넘어갑시다. 밑에 마지막 문제니? 8번. 자, 수능 기출. 복사편형이 있는 지구의 열수지입니다. 빈칸을 한번 다 채워볼 건데요. 일단 기억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A 부분.
A 부분이 몇일까요? 45. 이거 쉽죠? 그 다음에 지표 방출도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봤으니까 이거 104였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66이 아니고 몇이에요? 88이에요. 88. 외워주면 편하다 이거죠. 혹시 모르니까 근데 써보고 검사까지 할 수 있으면 해보고 3개 딱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 빈 공간은 어디 있어요? 여기 또 빈 공간이 있죠. 그지? 여기까지 치우면 됩니다. 자 기억 A는 4가 아니고 A가 이게 45가 B보다 작아야 돼. 맞네 그죠? 기억 맞고 니은 A 더하기 B는 지표가 방출하는 복수 에너지 양인데 A랑 B를 더하면 몇이죠? A랑 B를 더하면 133. 아까 뭐라고 그랬어? 지표가 흡수하는 양은 지구가 방출하는 양과 같아야 돼. 그럼 틀리면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구가 아니라 지표가 방출하는 뭐 에너지? 복사 에너지 양이랑 같다 그랬어. 지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복사 에너지 얘밖에 없잖아. 얘 무슨 에너지? 대류 에너지, 전도 에너지, 수문열. 다른 에너지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얘만 보는 거야. 알겠니?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얘만 보는 거야. 이런 걸 모르면 못 풀겠지, 그지? 그러니까 104라서 틀린 겁니다. 디귿 적외선 영역 에너지 양 분의 가시광선 영역 여기도 가시광선이네 미친. 가시광선 영역 에너지의 양은 기억이 작다. 기억이 지표 흡수잖아요, 그죠? 지표 흡수. 여기는 저기 내가 너희 필기한 것 중에 여기 내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기억은 가시광선 영역이 많겠네, 그지? 그치? 가시광선 영역을 흡수하니까 가시광선 영역이 기억이 많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벌써 나왔지 뭐. 분수에서 분자가 커지. 그치? 바로 그냥 받아도 돼. 한 개만 봐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립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수능 특강 문제를 좀 쭉 볼게요. 수능 특강 다 푸는 게 아니었지. 몇 문제만 푸는 거였지, 그지? 쉬시다. 8시 반까지 해도 돼? 봅시다. 네. 우리 저기 수능 특강 봐야 되거든요. 올해 수능 특강은 봐야 되죠? 네. 올해 수능 특강은 봐야 되죠? 네. 몇 페이지죠? 110페이지. 111페이지. 108페이지. 8페이지요. 아닌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부터 110페이지, 108페이지 또 올래? 108페이지요. 108페이지. 관련된 문항들을 좀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지구과학의 수능 특강이 2023 5월 올 거였어. 올해 수능 특강이지? 네. 얘들아 108페이지 1번 볼래? 네. 표충순환을 이루는 해류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해해야 되니까 2번, 3번, 4번은 안 해도 2번, 3번은 안 해도 되잖아, 그지? 네. 했던 거니까 네. 이런 거 빼고만 할게. 네. 먼저 보면 이게 아열대 표충순환입니다, 그죠? 국방부의 아열대 표충순환. 지금 기억 보면 표충 염분은 A가 높다 그랬는데 난류가 지나는 곳이 염분이 높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난류가 지나는 A가 염분이 높아야 되는 게 맞지? 네. 맞고 니은 D에 흐르는 해류는 북태평양 해류다. 맞죠? 네. 북태평양 해류고 D에 흐르는 해류는 페렐 순환에 의해 발생한 바람이라고 했는데 얘는 무역풍 때문에 그지 생기는 순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해들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안 돼요. 자, 1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보면 그림은 북태평양의 연간 증발량과 그지 강수량의 값을 나타낸 건데 이게 왜 안 켜지니? 너무 이게 컴퓨터가 갑자기 있다고 배웠어. 잠깐만 기다려줘.
4번 안 풀었지 니네? 풀었어요. 풀었어? 4번 답 몇 번이에요? 3번. 4번 3번입니다. 다른 거 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치 거기서부터 아니었으니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해서 좀 보여줄게. 그럼 4번은 안 볼게요. 5번 되죠? 6번 우리가 풀어야 될 건 3번 3점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음, 6번이 몇 번이에요? 2번. 6번이 2번. 어려운 거 있었어? 니은. 니은 해줄게. 보자. 자, 이거 보면은 지금 이 기억 니은이 그죠? 침강하는 부분인데 얘가 아마 저기 제일 밑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남극 쪽이 될 겁니다. 그죠? 남극 쪽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서 심해에 있는 에너지와 그지? 산소와 저기 영양 염료들을 올려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니은 봐봐. 해류의 평균 속력은 기억에서보다 디귿에서 빠르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억은 표충류고 디귿은 심층류죠. 심층류는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 1000년 걸린다 그랬어. 그치? 굉장히 느린 건데 이 표충류는요 뭐를 받죠? 바람을 받습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빨라요. 그러니까 표충류가 항상 빠른 거야. 알겠지? 이거 봐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어려운 거 있었어? 맞았니? 네. 7번의 답은 2번인데 어려운 게 특히 없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치? 9번의 답은 1번입니다. 맞은 사람? 네. 맞았니? 네. 9번은 1번인데 저기 9번이 볼 게 아니고 10번 봅시다. 그럼 10번. 10번의 답 4번입니다. 맞았나요? 네. 오케이. 10번의 답 4번. 이거 저번에 얘기했던 거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퀘벡 난류랑 굉장히 멀죠. 근데 영국이랑 런던, 아이슬란드는 난류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 시간에 온도를 측정을 하면 훨씬 더 높은 온도가 영국과 런던입니다. 그죠? 영국 런던.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멕시코 말고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디귿이 알겠지? 멕시코 만류. 그 다음에 11번 좀 봅시다. 11번에 답 5번입니다. 맞았나요? 틀렸는데 이해됐어요. 기억을 맞다고 몇 번 했어요? 4번입니다. 4번. 자 봐봐. 지금 A랑 D 그리고 B, C 해류가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여기는 남반구라는 게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는 여기서 북쪽 대륙을 이렇게 흐릅니다, 그렇죠? 네. 여기 대륙에 만나서 꺾이고 이쪽이 흐르고 이렇게 됩니다. 30도 중간에다 끊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A랑 D는 해류의 주된 형성 원인은 대기대순환의 지표의 부분이 형성된 바람. 이거 무슨 품? 무역품, 편속품, 그렇지? 편속품, 여기에 형성되는 거다. 근데 얘들아, B랑 C는 무슨 풍에 의해 형성되는 걸까? B랑 C 무슨 풍에 형성되는 걸까? B랑 C 같이 꺾여가지고 생성되는 애들은요 무슨 풍에 의해 형성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 B가 뭐 예를 들면 뭐 페레 순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뭐 또는 뭐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럼 다 틀리는 거야. 알겠지? B랑 C처럼 그냥 대륙에 부딪혀서 내려가거나 대륙에 부딪혀서 올라가는 그런 순환들은 그 흐름들은 절대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 여기서 많이 틀려요. 그럼 답은 5번이 됩니다. 넘어가시죠. 12, 13, 14는 안 풀어도 되고 15번을 좀 볼게. 15번에 답 3번 맞았어? 안 맞았어. 그럼 봐봐.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개씩 볼게. 기억 봐봐. 기억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뭡니까? 컨베이어 벨트처럼 움직이는 것들. 이게 심해 순환이죠. 심해 순환, 심층 순환, 그렇지? 그러니까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줄여주고요. 그러니까 미은에 의해 그린란드 해역에서 표층의 연분이 낮아진다. 빙하가 녹으면 담수 유입이지. 그러면 라면에다가 뭘 넣어놓은 거니까
물이 밀도가 낮아져요. 그러면 표층의 수의 염분이 낮아진다 맞고 그렇게 되면 해류순환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침강이 약해지겠지. 그치? 밀도가 작아지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16번에 답 4번입니다. 어려운 거 있나요? 기억 맞다고 했니? 아니야? 기억처럼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내용은 틀린 거야. 우리가 A가 지금 쿠로시오 해류고 아열대 순환에서 북적도 해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치? 이 올라오는 해류가 쿠로시오 해류라는 것을 알았으면 방금 얘기했던 절대로 부딪혀서 올라가고 부딪혀서 내려가는 애들은 바람에 의해 형성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조건 다 틀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아닌 거. 넘어갑시다. 112페이지에 2번부터 보면 되겠다. 그죠? 112페이지 2번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 2번 보면 대기 대순환과 세개 순환세포를 구분하는 과정인데 현재 A, B 패럴 순환이 있어. 그럼 A랑 B 둘 중에 하나는 헤들리, 하나는 극 이렇게 있지. 그치? 그때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그랬어요. 아열대 순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바람이 무슨 바람이죠? 편서풍과 무역풍이지. 그러니까 이 B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극순환이 돼야 돼. 극순환이 돼야 돼. 극순환. 그 다음에 이 기억을 보면 아니오의 페렐 순환이 들어가 있고 얘는 헤들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치? 그러면 봅시다. 기억. 북적도 해류는 A의 영향으로 흐르는 해류다. 헤들리 순환의 영향으로 무역풍 생기고 북적도 해류가 생기겠죠. 그죠? 맞습니다. 위치들을 다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려도 니 열적순환인가는 기억에 해당돼요. 맞죠? 열적순환. 헤들리랑 극순환은 열적순환인데 페렐 순환은 중간에서 얻어맞아서 펜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지금 니은의 미도에서 표층연분이 높은 이유를 볼게요. 여기 표층연분이 좀 높죠. 이 니은에 그지? 왜냐하면 여기는 3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는 바람을 좀 그려보면 분명히 여기서 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순환해서 여기서 끊겨서 내려가죠. 여기는 무슨 앞대입니까? 고압대야 저압대야? 고압대. 그럼 강수가 없죠. 그치? 증발량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B의 순환세포가 아니고 A의 순환세포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립니다. 이거 맞은 사람? 맞았어요. 잘했어. 똑같이 생각했니? 네.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 넘어갑시다. 3번 보면 되겠지. 극지방에 비강과 녹았을 때 심층 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라 그랬어. 자,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잘 봐. 지금 염분이 35ps입니다. 얘는 해수 1kg에 35g의 염분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965g의 해수 그냥 물인 거지. 그치? 그런데 그 물 300g을 만들었어요. 그 소금물 100g만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서도 그 비율이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지. 1000g에 35g 염분이 들어있으면 100g에는 3.5g 염분 들어있어요. 그치? 기억이 맞는 얘기지. 이렇게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비커 A랑 비커 B를 비교하는데 비커 A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염분이 높은 녀석이에요. 그러면 밀도가 어때? 더 크죠? B는 밀도가 어때? 좀 작지.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녀석 아래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순환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니에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담수 유입이지? 그러면 순환이 약해집니다. 그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4번도 볼게요. 그림 가는 남반구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에 남북 방향 성분만 나타냈고 동서 방향 성분은 안 나타냈어요. 얘가 자전하게 된 건 아마 우리가 남반구 북반구에서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흐른다고 했죠. 그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30, 여기가 6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무역풍, 여기가 편서풍, 여기가 이게 붙을까요? 그치? 극동풍. 됐네? 그러면 지금 A랑 B 지역에서 부는 바람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이세요? 여기 맨 끝에? 맨 끝에가 지금 여기지, 그지? 맞지? 맨 끝에가. 그 다음에 이 30도가 지금 여기입니다. 30도예요. 그러면 지금 요 사이에 흐르는 바람은 요 사이에 부는 바람은 요 편서풍일까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여기 어떻게 돼? 이렇게 해수가 흐르겠죠? B는 쭉 내려오겠지, 그지? 이 A는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를 거고 여기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올라가는 해수가 되겠지. 맞니? A랑 B의 해수 흐름 확인하는 방법 알겠어?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되지만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 봐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요거는 B는 날류고 A는 한류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은 서풍기열의 바람이다 그랬어요. 니은이 뭔데? 니은이 이거 아니야? 그죠? 편서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서풍기열의 바람이 맞죠? 기억 맞고 니은. 수온만 고려했을 때 용존산소량 A는 뭐야? 한류지? 한류니까 온도가 낮죠? 온도 낮으면 용존산소량은 많아. 그치? 그러니까 A 해역이 많아야 돼. 틀렸고.
B, C형에 흐르는 해류는 기역의 영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랬는데 C는 뭐야? 어떻게 흘러? 이렇게 흐를 거 아닙니까? 60도 위에 있으니까 맞죠? 60도 아래에 있으니까 위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뭐에 의해서 흘러야 돼요? 기역이 아니라 니은에 의해서 흘러야 되지. 됐어? 그러니까 디귿이 아닙니다. 이거 맞았니? 맞았어? 맞긴 했는데 몰랐어요. 몰랐어? 어떤 거 몰랐어? 니은. 한류는 용존산소량이 어떻다? 많다. 한류는 용존산소량이 어떻다? 많다. 기억을 했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볼게요. 안 봐도 되죠? 6번 안 봐도 되죠? 7번 보면 되죠, 그죠? 맞나요? 7번 봅시다. 그림은 가는 전 지구적인 해수의 순환이다. 그리고 나는 북대서양 심층 순환의 세기가 변했을 때 해양 대기 모델로 예측한 기온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가는요 현재 북대서양 심층 순환이 세졌을 때랑 약해졌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보여준 건데 만약에 북대서양 심층 순환이 세지면 고위도랑 저위도의 에너지 차이가 어때야 돼요? 좀 줄어들어야 되겠지. 그지? 그런데 온도 차이가 나지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약해졌다는 거야, 강해졌다는 얘기야? 약해졌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요 심층 순환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은 A에서 측량이 약해진 게 맞습니다. 됐죠? 기억이 틀린 거지, 그지? 니은 B에서 A로 열 소송이 약해지겠죠. 맞고 디귿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열의 흐름이 약해져야 되는 거지. 다 약해져야 돼, 그지? 그래서 답이 니은 되는 거야. 맞았니? 오케이. 이거 해석할 수 있었어? 조금 약간 선생님처럼 해석했니? 아니면 다르게 해석한 사람? 다르게 해석한 사람 없어요? 비슷해? 네. 너희 그 영국의 수도가 어디야? 런던이지, 런던. 저기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니? 생각 안 해도 그냥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그지? 그지? 공부하다 보면은 착각을 해요, 자기가. 나 이거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근데 방금처럼 완전히 모르는 게 나오면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서 그냥 신경들의 영향을 안 받아도 금방 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항상 의심하면서. 알겠니? 안 그러면 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 막 자괴감 들고 그래.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나는 모를 거야 생각하고 다시 보고 관련된 문제 보고 실제로 모르는 척 하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넘어가서 9번 보면 되겠다, 그렇지? 9번. 그리고 가는 대서양의 심층 순환을 나는 대서양에서 관측되는 수배의 수온과 연봉 분포를 TS2에 나타냈는데 ABCD는 각각 이렇게 4개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 외우자고 했었어, 이거지?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A가 뭐냐면 얘가 북대서양 중층수가 되는 북대서양 표층수가 되는 거지. 쓰면 됩니다. 표층수.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요? 남극 중층수. 그렇지. 중층수. 그 다음에 C는 심층수가 되겠지. 북대서양 심층수. D는 남극 저층수. 제일 낮은 겁니다. 자, 끼워보세요. A는 북대서양 표층수다. 맞고요. C는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한다. C가 뭔데요? 이게 뭐야? 그린란드 해역에서 침강하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잖아. 얘는 남극에서 침강하는 거야. 어디서 만나 두 개가? 남극에서 만나. 됐죠? 그럼 니은이 맞고요. 디귿. 평균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가장 크죠, 그죠? 요 선이 밀도선이잖아요, 그죠? 밀도선. 맞죠? 그러니까 디귿도 다 맞습니다. 틀린 사람? 어디 있어? 저 D랑 C를 바꿔 썼어? 네.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네. 기본적으로. 외우면 되겠지, 그럼. 그럼 됐어. 넘어갑시다. 어디로 봐야 되니? 10번 봐야 되니? 아니면 10번 안 봐도 되죠? 11번. 11번 봐야 돼. 11, 12 봐야 되죠, 그죠? 네. 11, 12 볼게. 11번 보자. 11번. 그리고 북대서양 해역의 6월 표층 수온 분포와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BCD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위도가 나왔고 60도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뭐 0에서 60도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그죠? 편할 거고. 현재 30도 보이고요. 얘네들의 순환을 좀 그려봅시다. 순환을 그리면 0에서 30도는 아마 이런 흐름이 생길 겁니다. 이 북쪽 배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꺾여가지고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흐를 거고요. 이렇게 한류로 내려오겠죠, 그죠? 됐어요.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수온의 자료가 제시됐어요. 수온의 자료가 제시됐을 때는 무조건 등수온선인지를 확인해야 돼. 오케이? 만약에 등수온선이 나왔다라고 하면요, 등수온선이 내려앉은 지역이나 올라간 지역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A를 보세요. A는 주변보다 등소운선이 어떻게 됐어? 내려앉았다는 건 그렇지 차가운 물이 이쪽에서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확인하실 때 됐니? 그러면 등소운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뭐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알겠지? 등소운선은 뭐를 해석해라? 내려앉은 것 또는 올라간 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A의 해류 이름을 좀 알려줄게요. A는 어디입니까? 미국 쪽이에요. 그죠? 미국 쪽이야. A 같은 경우는 레브라도 한류입니다. 레브라도 한류. 근데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있어. 종류 리트리버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레드라고. 근데 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리트리버는 무슨 색깔이야? 베이지 색깔이지. 베이지 색깔이 그거예요. 그 지역에서 왔던 애들이야. 자 됐죠? 그러면 기억법 A와 T 모두 한류 그런다. 그쵸? A도 그렇고 D도 그렇고 내려앉았잖아. 맞죠?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류가 흐르는 게 맞습니다. 여기가 한류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한류로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 니은 표층의 수의 평균 용존산소란 이거 수온이 낮으면 많잖아. D가 많아야지 그치? 니은도 맞고 디귿 C의 표층의 류는 무역풍이 형성된 게 맞습니다. 왜? 0도와 30도 사이니까 그치? 계속 똑같은 거 물어보지 그치?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요. 다 맞습니다. 12번 이거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요. 12번 옆에다가 한 종이 정리해놓고 외워두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할 겁니다. 여기 심층수랑 북대서양이랑 북태평양의 심층수를 비교할 겁니다. 심층수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심층수 비교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심층수를 볼 건데 북태평양의 심층수는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북대서양과 남극에서 침강한 해수가 한참을 돌아서 북태평양에 도달하기 때문에 북태평양 나이가 어떻다? 굉장히 많아. 얘는 나이가 좀 적어. 왜? 지금 막 생긴 심층순환이거든. 그치? 지금 막 침강한 거니까. 그러면 이 심층순환의 역할이 뭐냐면 에너지를 수송하기도 하지만 용존산소가 필요한 깊은 곳에 산소를 갖다 주지. 그러면 지금 막 들어간 나이 적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어때? 용존산소 O2가 굉장히 많은 거야. 여기는 이미 다 나눠주고 나이가 많은 게 이제 없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 A랑 B가 북대서양이나 북태평양이나 이거 아닙니까? 맞나요? 그럼 봐봐. 현재 뭐야 용존산소량이랑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순서 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찾으면 표층에서 많은 게 뭐야? 용존산소량. 표층에서 적은 게 이산화탄소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나가 용존산소, 다가 용존 이산화탄소가 되겠다. 그치?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깊이 내려가도 산소량이 좀 차이가 나죠. A랑 B 중에. 그런데 산소가 많은 게 누구라 그랬어? 나이가 적은 북대서양이다. 그러니까 B가 북대서양께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거고요. 기억. 나는 용존 이산화탄소 분포량이 아니고요. 디귿. 북대서양에서 형성된 심층수는 태평양까지 이동합니다. 남극에서 침강한 해수도 북태평양까지 이동합니다. 됐니? 그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까요? 13번 보면 되죠. 13번 이거 문제가 좀 별로예요. 굳이 이런 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거든요. 한번 해보자. 하기 싫은데. 그림 가는 대서양의 수온과 염분의 연직 분포고요. 나는 가의 자료를 해석하여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수조다 이렇게 나왔어. 일단 이거 보지 마시고 먼저 여기부터 확인을 해보자. 여기 보면 수온과 염분이 나타났고 분명히 침강하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침강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극부분이에요. 극부분. 그래서 온도가 좀 낮은 극부분입니다. 그래야 염분이 높아요. 밀도가 크거든. 극부분에서 심층순환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 그린란드의 위치입니다. 그린란드는 여기에 그린란드. 여기 그린란드 섬. 여기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 이것만 보고 기억을 바로 보자. 나에서 적도 수조인 극소주보다 수온과 염분이 높은 물을 채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적도는 여기 0도예요. 0도. 그죠? 적도는 여기 0도가 되는데 얘는 수온과 염분을 비교하면 수온은 누가 높아요?
밀도가 훨씬 수온이 높죠. 얘는 수온이 좀 낮죠, 그죠? 염분은 누가 높아요? 두 개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지? 두 개 다 비슷해, 그죠?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적도 수조에는 극수조보다 수온이 높은 걸 채워야 되는 거 맞죠? 수온이 높은 걸 채워야 되는 게 맞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지? 염분은 어때야 될까? 염분 높은 거 채워야 될까? 아니면 비슷한 거 채워야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맞은 사람? 왜 기억이 난다 그랬어?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적도지방을 자세히 보면요, 극지방보다 염분이 더 어때요? 맞아요. 적도지방이 높아요. 염분이 조금 높아, 맞니?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만족하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물은 이 기억이 맞는 거지. 니은 나의 위쪽과, 그래서 좀 들어. 나의 위쪽과 아래쪽 폭을 열면 아래쪽 역열관에서 물은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겠지. 왜? 얘가 뭐니까? 밀도가 크니까 얘로 흐릅니다. 그래서 기역적으로 흐르는 거야. 맞고. 니은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발생은 염분보다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심층순환의 그 발생은요, 수온이 얘가 낮지, 맞지? 근데 염분은 지금 얘가 조금 높긴 하지만 좀 더럽다 그랬잖아. 왜? 비슷하다고 봐. 그런데 얘의 밀도가 어때 지금? 더 커야만 심층순환이 발생하겠지. 염분은 일정한데 밀도가 얘가 커. 누구 때문이야? 수온 때문이지. 그러니까 수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큰데 누구는 일정해. 그러면 다른 녀석 때문에 더 영향을 받아서 밀도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다 맞아요. 넘어갈게. 15번, 16번 보면 되죠. 네. 15번 볼게요. 지금 그림 가는 60에서 80, 60에서 60, 남반구, 북반구 양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되게 대순환입니다. 두 개밖에 안 나온 거지. 지금 가에서 볼 건 아마 얘가 헤들리라는 걸로 봐야 되고, 그죠? 헤들리. 여기도 헤들리가 되겠지, 그치? 헤들리. 여기는 페렐 순환이 될 겁니다. 페렐. 여기도 페렐 순환이 될 거야. 그 상태에서 기억을 봐봐. A가 어디야? 나는 평균 해면기압이랑 강수량의 증발량이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A가 뭐야? 듣고 있어? A가 기압. 왜냐하면 지금 여기 중간에가 정확하게 30도지, 그지? 여기도 30도죠, 그죠? 30도는 분명히 떠올라서 갔다가 내려가면 기압이 어떻게 돼요? 커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B가 기압이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압은 여기가 더 큰 A가 기압이다. 보면 되지. B는 어때? 반대로 그럼 강수량의 증발량이네. 됐나요? 강수량의 증발량. 얘들아, 염분은 어떻게 구하지? 증발량에서 강수량배랑 강수량에서 증발량배. 강수량에서 증발량. 염분 얘기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봐봐. 기억. A는 평균 해면기압, B는 강수량 빼기 증발량 맞고, 니은 표층에서의 평균 염분은 적도 지역보다 기압해서 높다. 평균 염분 그냥 보면 되잖아. 맞니? B가 뭐야? 적도 지역보다 기압 아니잖아, 그지? 기억이 낮지 지금. 맞니? 기억이 낮죠? 염분 값이. 자, 그다음에 디귿. 니은 해역에서는 편서풍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력을 한다. 얘들아, 니은에서는 무슨 풍의 영향을 받아요?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반대로 흘러야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야지. 됐지? 그러니까 디귿 틀립니다. 답 1번입니다. 됐나요? 질문 있어요? 저 니은 한 번만 다시 오케이. 답 1번 맞지? 답 3번이냐? 답 3번이냐? 답 3번이지? 3번이었어요. 답 3번이지, 그지? 얘들아, 잠깐. 봐봐. 원래 증발량에서 강수량 뺀 게 이게 염분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뺀 거니까 염분의 반대지? 그러면 지금 B를 봐봐. 기억을 보면 이 값이 작지? 네. 염분의 반대라며, 여러분. 염분이 어때야 되는 거야? 맞네. 보시고 됐죠? 16번 그림과는 우리나라 주변 표층해류의 대략적인 1월 평균 유속입니다. 겨울이죠. 나는 어느 해 1월에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로 유출된 오염물이 퍼져나가 해양을 오염시켰을 때 몇 명 예상한 오염도의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중국인분이죠.
자 봐봐 얘들아 지금 나를 보니까요 얘네들이 퍼져나가는 그 위치가 쿠로시오 해류 방향이지 그치? 근데 그 얘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네, 기억봐 동안 난류보다 쿠로시오 해류의 유속이 빠르다 얘들아 지금 이건 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가를 보면 알 수 있고 니은 사고 지점을 지나는 해류의 일부는 그렇죠 우리나라로 흘러왔죠 디귿 7월에 사고가 발생했으면 여름이지 여름에는 쿠로시오 해류의 유속이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훨씬 더 북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오염물이 더 고위도에 유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숙지 않니? 아 뒤에 세 문제 더 있었나? 뒤에 세 문제 더 있었어 네, 1번 봐봐 1번 그림 가는 고기압성 바람과 저기압성 바람 중 하나만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북반구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북반구야 북반구 지금 나는 남반구의 어느 해안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슨 풍이 불고 있다? 남풍이 불고 있습니다 남풍 남반구에서 바람이 불잖아 얘들아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 할게 남반구에서 바람이 가부터 보자 가부터 보면 여기가 해수면이고 여기가 서쪽 여기가 동쪽이지 그치? 지금 여기가 X니? 얘는 뚫고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풍향이지 얘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풍향이네 그치? 그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얘들아 이쪽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 얘는 어떻게 나와야지 그치? 맞니? 뚫고 들어갔다가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내가 위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 위에서 바라볼게요 그러면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지금 얘는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을 때 얘는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맞니? 이해돼? 이해돼? 지면을 뚫고 얘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여기 그 뭐야 칠판에 지금 표시가 됐잖아 그래서 칠판을 뚫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야 칠판 뚫고 들어간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맞니? 이렇게 잘 맞지? 그럼 얘는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네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건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러니까 저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니라 고기압이 불고 있는 거야 됐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와 나에서 모두 용숭이 일어난다 얘들아 고침 저용이지 고기압이면 침감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가에서는 지금 가에서는 용숭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나에서는 어떨까? 용숭이 일어납니까?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변화를 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얘가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죠 그죠? 맞니? 동쪽 그럼 내가 얘를 또 여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지 그지? 바라볼게 그지? 바라봐볼게 그러면 얘를 바라보면 여기에 해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해수 여기에 그 대륙이 이렇게 있겠지 그지? 여기가 서 여기가 동인데 무슨 풍이 계속 분대요? 남풍 여기가 남이지 남풍이 이렇게 되죠 이거 아니다 남반구에서는 에크만 스승이 어디로 일어나? 좌측으로 일어나 좌측으로 남반구는 좌측 오케이? 좌측 남반구는 좌측 그럼 여기에 물이 빠지죠 여기 어떻게 되겠어? 용숭이 일어나겠지 나에서는 용숭이 맞는데 가면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이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뭐냐면 이거 하나만 더 써보자 거기다가 지구 전체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은 어때야 돼?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야 돼 지표에서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대기에서도 흡수한 양과 방출한 양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안 나온 게 뭐냐면 태양 폭설에서 100 나왔고요 반사되는 C는 30이겠지 쓰시면 돼요 C는 30 C는 30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A가 뭔지 모르는데 현재 흡수된 거를 좀 확인해볼까? 지표에 흡수된 것만 좀 써볼게 지표에 흡수된 거 C는 30이고 지표에 흡수된 게 몇입니까? 45 더하기 뭐까지? B까지 아니야 B? 45 더하기 B는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나가는 거 지표에서 방출되는 게 29 더하기 A 아닙니까? 그지? 그럼 29 더하기 A랑 같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 기억에 A랑 B의 차이지 B 이항시켜 그러면 A 빼기 B는 16이 맞네요 그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어 A랑 B의 값을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됐죠? 얘들아 104에서 88 빼봐 14 아니야? 16 아니야 16?
그지? 그럼 A랑 B를 외우고 있으면 편하다니까. 자, 그 다음 기억 맞고 니은. 대기 중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A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니 틀리다고 생각하니? 틀리다고 했어. 온실기체가 그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봐봐. 대기가 흡수를 많이 하지. 네. 흡수를 많이 하면 뭐가 돼? 방출을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요 값이 커지겠지. 그지? 그런데 온실 효과라는 건 뭐야? 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순환이 온실 효과야.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지면 방출되는 양도 높아질 거고 다시 내보내는 양도 높아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5개념이야. 5개념인 거라고 했지? 지금 잡았지? 그러니까 이 전체의 순환이 다 커져야 되기 때문에 지표에서 방출하는 A도 많아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네. 디귿. 대규모 화산 분출을 C를 감소시킨다? 얘들아, 화산 분출이 일어나. 화산 분출이 일어나면 대기를 둘러싸겠죠. 반사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지. 흡수율은 어떻게 돼? 낮아지지. 지구의 기온도 낮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C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더 반사되겠지, 그치? 3번은 이거 너무 엘니뇨 라니냐 그거 아니에요? 너무 엘니뇨 라니냐지. 맞아? 근데요, 그 니은에서 그러면 A랑 B 둘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그치? A랑 B 둘 다 증가해야지. 왜냐하면 A만 증가하면 이게 편향이 안 돼. 얘도 증가해야 되고 얘도 증가해야 되는 거지. 같은 비율로 증가해요. 같은 비율로 증가해야지. 그 이론상으로는 다 돼요. 이론상으로는 다 돼. 굴러가는 공도 안 멈추게 갈 수 있어. 다 되는 거지. 3번 가도 돼? 네.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어느 시기에 태평양 열대 해역을 관측한 해수면 높이 편차입니다. 지금 얘가 어떤 시기인지 구했어요? 엘니뇨입니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지. 이거 안 해도 되지? 오케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2024 수능특강에 저기 기후변화 빼고 다 한 겁니다. 알겠지? 그럼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작년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 쌤이랑 좀 풀어봐야 돼. 이거는 저기 2단원 남은 거 다 갖고 왔어, 선생님. 알겠지? 네. 이거 2단원 남은 거 다 갖고 왔고 잘 들어가다. 오늘 그거 하고 오기죠? 그거 하고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024 수특을 풀 거야. 알겠니? 이걸 다 하는 거고요? 오늘 말고. 아까 오늘 다 못할 거야. 못할 거야. 내일 다음 주까지 해서 그거 마무리 할 겁니다. 됐니? 그럼 봐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아마 그걸 못할 거예요. 저기 기후변화 쪽은. 오늘 에크만 수송까지, 그지? 에크만 수송, 엘니뇨 라니냐까지만 오늘 문제를 풀어보고 나머지 기후변화 파트 쪽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숙제 낼 거야. 그럼 너희가 오늘 숙제해야 될 건 풀수록 풀어야 돼. 알겠지? 풀수록.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해봐보자. 네. 화이팅! 와. 힘내는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렇죠. 5번부터 오시면 돼. 1번부터 봐봐. 너희 이거 이제 풀었던 것도 있어서 그거는 안 풀 거예요, 그죠? 안 풀 거고 선생님이 풀라고 하는 거 우리 해당되는 것만 딱 풉시다. 몇 번이냐면 여기 증명번. 거든. 네. 자, 어디를 볼 거냐? 어디를 볼 거냐? 110페이지에 9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10페이지 9번부터 확인해 보자. 이거 풀지 않았어요? 맞아요. 아, 네 숙제했니 이거? 네. 어디까지 숙제했니? 2점짜리 다 숙제했구나. 다 안 했는데. 9번 풀고 10번 풀었니? 네. 식대로. 숙제로 이거 저번 주 숙제였나? 네. 아, 그럼 90, 11, 12, 13, 14, 15, 16 다 했나? 네. 아, 다 했구나. 아, 그러면 3점 문제 들어가면 돼. 3점 문제는 없었지? 있었어요. 3점 문제도 있었어? 3점 문제도 숙제였어? 네. 나 왜 모르고 있었지? 네? 이거 숙제 아니었어요? 아, 이거 저번 주. 저번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럼 니네 이거 90, 11, 12, 13, 14, 15, 16 다 푼 거고. 네. 승현이 그러면 112페이지, 113페이지 다 푼 거야? 네. 우와. 119페이지까지 했는데. 아, 119페이지 다 한 거구나? 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12페이지부터 선생님이 좀 해설을 좀 할 건데요. 네. 1번부터지, 그지?
더 틀린 것만 좀 보고 싶은데. 저번에 저 질문까지 다 했는데. 그지 내가 설명 다 해줬지. 저도 가져왔는데. 그지 맞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분명히 봤는데 그래서 맞네. 기억. 아 설명을 다 해줬구나.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저거. 아 청주랑 이게 너무 헷갈리네. 저기 지금 범위가 너무 똑같아서 청주랑 니네 범위가 너무 똑같아서. 저는 이거 다 안 풀었어요. 그때 안 풀어서 그럴걸? 아니 다 풀었어요. 그런가? 그랬나? 아니 이거는 수능 시간 다 풀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내가 그지 찾아서 그지. 질문 안 학점을 했었지 그지. 오케이 선생님이 그 답을 보내줄게. 찾아서 자 그 뭐냐? 다 불러줄게. 답을 보내줄게요. 113페이지에요. 4번을 좀 볼래요? 113페이지 4번을 좀 보세요. 4번. 113페이지 4번.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봐봐요. 자 지금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 설명했었던 것 같아. 여기 쿠로시에르가 여기 들어오지 그지? 그런데 우리 여기 남해 쪽은요 외해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지.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돼 그지? 그러니까 다가 남해에 해당되는 거 그지? 이것만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내가 좀 차이를 좀 보고 싶은 게 5번 안 봐도 되고 6번 안 봐도 되고 7번 안 봐도 되고 8번 안 봐도 되고 그지? 9번이랑 10번, 11번, 12번, 11번을 좀 보세요. 11번. 11번이 아니고 저 어디로 가야 돼요? 14번을 좀 보세요. 14번. 14번에 요거 잘 봐요. 그림 가는 북대서양 표층 순환의 일부 나는 63도, 북방 63도의 위도선을 따라서 아이슬란드에서 그린란드까지 측정한 표층수온 분포입니다. A와 B는 동그린란드 해류,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온 해류 중 하나의 표층수온 분포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A랑 B가 어느 해류에서 나온 녀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지금 동그린란드는 난류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온도가 높은 난류, 하나는 온도가 낮은 한류인 거지. 그러니까 A, B 중에 온도가 높은 게 누구야? 난류인 동그린란드가 되겠죠. 그러면 A가 동그린란드 해류가 되고 B가 북대서양 해류가 되고 동그린란드 해류가 한류로 얘가 차갑겠지, 그지? 그러니까 B가 동그린란드, A가 북대서양이 되는 북대서 해류가 되는 거. 이렇게 풀었지,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디귿입니다, 디귿. 관측 구간에서 북대서양 해류에서 나뉘어져 나온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 넓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만큼이 북대서양에서 흘러나온 해류가 영향을 주는 지역이야, 그치? 그러니까 더 넓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도 맞게 되면서 5번 됩니다, 답이. 자, 그 다음 16번 잠깐 보면 얘들아, 뭐 감소하는 추세다, 뭐 증가하는 추세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감소하는 추세,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이거 16번 보면 어떤 추세인지를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정 공간을 딱 잡아놓고요. 맨 위랑 맨 아래를 딱 보는 거야.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기준인데 그 다음에 또 맨 위아래로 가봐. 그러면 이 맨 위에도 내려오고 맨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얘는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A 해역, B 해역 모두 다 내려가는 추세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그럼 이 부분은 다 한 거고 뒤에 있는 기후 변화를 좀 해야겠구나, 그죠? 기후 변화 128페이지부터 선생님이 좀 풀 겁니다. 됐지? 128페이지. 여기 129페이지 보세요. 5번.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 중 어느 한식의 열대 태평양의 대기 대순환이다. 지금 구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있죠? 원래 평상시에는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엘니뇨인 게 확실해졌죠? 그래서 얘는 엘니뇨다 써주시면 돼요. 이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골라. 기억 맞고요. 남동 무역풍이 약해졌을 거고요. 적도 해역에서 서태평양의 표층수온과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평상시보다 크다 그랬어. 원래는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낮았고 서태평양 표층수온이 높았지. 엘니뇨가 되면 반대가 되니까 이 차이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크다고 했으니까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답 1번 됩니다. 6번.
다음은 어느 해 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편차를 보고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거기 뒤에 있는 지구를 보면 해수면의 높이 편차가 이쪽이 플러스인 게 보이시죠? 맞나요? 이쪽이 플러스인 게 보입니다. 자, 보이니? 이쪽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얘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봐야 되는데 분명히 해수면 높이 편차가 엘니뇨일 때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동태평양이, 그지? 얘는 엘니뇨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고 학생 A 서태평양의 적도 해수 해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다고 했는데 아니죠. 평년보다 많으려면 라니냐가 돼야 되잖아. 서태평양에서 아니고 학생 B 페루 연안 페루가 어디입니까? 동태평양 말하는 것이 거기 용순이 약해지겠고 C 동태평양에서 혼합층의 두께래요. 이거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혼합층의 두께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야. 얘는 등수원선의 깊이로 똑같은 얘기잖아, 그치?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 혼합층의 두께 편차 다 같은 말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학생 C 평년보다 두꺼워지겠죠? BC가 맞게 된다. 됐나요? 오케이. 7번, 8번도 볼게. 표는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시면 빙하가 생성될 당시의 대기 성분과 기온 변화를 알 수 있는 가능 빙하 시추 연구일 겁니다. 저번에 옛날에 했었지, 그지? 빙하 시추 연구. 그 다음에 기억은 화성 연구고 나머지는 나무 나이트 연구. 기억 봐봐. 빙하 시추를 분석은 가에 해당되는 게 맞죠? 맞고 니은 기억에는 화성 연구에는 시상화석이 더 적합하다 그랬는데 내용을 보세요. 화성 연구의 내용. 생물이 살았던 당시에 환경을 알 수 있으니까 시상 환경이 적합해야 돼. 니은이 맞고 디귿 나무 나이트 연구는요. 많아봤자 1만 년 정도만 가능해요. 쓰세요. 나무 나이트는 1만 년 정도만 가능합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가 1만 년이에요. 1만 년. 알겠지? 빙하는 80만 년까지 가요. 최대 80만 년까지. 그래서 빙하를 연구하는 게 더 오랜 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8번. 다음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을 분류한 것이다.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이 있죠. 자연적 요인에는 뭐가 있을까? 천문학적인 요인을 말하는 거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세차운동으로 변하는 거, 20일 변하는 거, 또 뭐? 경사 각까지 변하는 거. 이게 자연적인 요인. 그러면 기억을 봐봐. 가에는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이 있다. 지구 내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말했던 게 지구 외적 요인인 거잖아, 그치? 천문학적인 거. 지구 내적인 요인. 화산폭발이라던가, 아니면 빙하기라던가, 아니면 저기 뭐야? 판기화 형성이라던가, 그치? 이런 것들이 지구 내적 요인이 됩니다. 맞고요. 니은 화산 활동은 인위적으로 폭발을 시킬 수 있어? 아니죠? 방금 말했죠. 자연적인 거라고 틀렸고. 디귿 자연적인 요인은 제어하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경사각이 기울어지는 걸 헤라클레스가 가가지고 사실 막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 이건 너무 쉽고요. 9번 얘들아 9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단순 자료 해석이라고 써놔. 단순 뭐 해석? 그냥 자료 해석이죠. 자료 해석. 그냥 자료만 해석하면 끝나요. 확인해보자. 다음은 그린란드 빙하코어를 분석하여 얻은 과거 17,000년 동안의 연평균 기온과 연간 적설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적설량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얘들아 적설량이 많다는 건 눈이 많이 왔다는 얘기지. 눈이 많이 왔다는 것은 빙하가 잘 생긴다는 얘기예요. 빙하가 두껍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바로 볼게요. 기억. 연평균 기온과 연간 적설량의 변화는 대체로 비슷하네. 기온이 낮으니까 눈이 많이 올 거고 이게 좀 적설량도 많습니다. 지금 요 적설량의 그래프와 기온 변화의 그래프가 유사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기억 맞고 니은 적설량에 의한 빙하의 두께는 당연히 적설량이 많은 B가 두꺼워야 돼. 그렇죠? 그래서 A시기가 얇다가 맞습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얘들아 기온이 높으니까 빙하의 두께가 얇아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빙하의 두께는 아무리 얘가 기온이 낮아도 영하 30도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안 녹아요. 됐니? 그냥 적설량에만 영향을 받는다 생각하면 편해. 빙하 두께는 됐고 디귿 평균 해수면은 기온이 조금 높은 B가 높아지겠죠. 빙하가 좀 녹았을 테니까 그지? 어쨌든 맞니? 눈이 녹았을 테고 하니까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3번 됩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질문 있어? 질문 추워. 질문 있어? 없어. 자 10번 보면 잘 안 돼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거 흑점수지. 태양 흑점수. 태양의 흑점은 말이다. 태양의 흑점은 12년을 기준으로 극대와 극소를 반복을 하게 되는데 태양의 흑점이 작다는 건 없다는 건 태양 활동이 작다는 거야. 알겠지? 약하다는 거야. 그럼 지구로부터 오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도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거 했습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쓰세요? 태양 흑점. 특정이 적을수록 적다고요? 흑점이 적을수록 태양 활동이 어떤 거야? 약한 거야. 그러면 지구로 오는 태양 에너지가 어떤 거야? 적은 거야. 그러면 지구의 기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게 다 비례관계야. 됐어? 왜? 반대로 해주세요. 됐니? 그럼 A를 봐봐. A는 태양의 흑점수가 작죠? 여기에 기울이 낮아야 돼요. B는요, 태양의 흑점수가 많죠? 여기 기울이 높아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기억 볼게. 태양 활동은 A가 활발하다 그랬습니다. 아니죠? 니은 태양 활동만 고려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A가 낮아야 됩니다. 디귿 태양 활동만 고려했을 때 지구의 평균 빙하 면적 안 녹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온도가 낮은 A가 안 녹으니까 넓죠. 그래서 디귿만 답입니다. 질문 있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11번부터 한번 볼게요. 11번. 그림 가와나는 현재와 약 13,000년 후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 B 지역은 각각 35 북반구, 35 남반구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현재가 나왔잖아. 근데 현재가 안 나왔어도 우리는 얘가 현재인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치? 일단 현재가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13,000년 후니까 여기는 북반구의 연교차가 더 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야 돼서 기억. 지구 자전축의 세차운동 주기는 26,000년이다. 이거는 그냥 암기하는 거죠. 근데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180도 돌았을 때가 13,000년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26,000년이 걸립니다. 이게 주기다. 그치? 기억 맞고 니은. A에서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는 가을 때가 높다 그랬습니다. 여름철 한낮의 태양의 최대 고도. 얘들아, 이 고도가 뭘 물어보는 거야? 남중고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니? 남중고도는 90도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의 위도를 빼고 거기다가 여름이면 각도를 더하면 되죠. 각도 변했어 안 변했어? 각도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똑같은 거야. 세차운동이랑 남중고도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니은 아닌 겁니다. 경사각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자, 디귿. B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남반구지? 남반구에서의 연교차는 현재가 높아요. 그러니까 가을 때가 크다 맞지? 디귿이 맞는 거야. 이렇게 2점짜리 문제는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12번을 좀 확인해 볼게요. 이제는 경사각이 변합니다. 경사각이 변해요. 12번에서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의 자전축 경사각입니다. 얘는 23.5도, 얘는 21.5도입니다. 그치? 그럴 때 미래에서 북반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알겠니? 자,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그랬어? 얘는 더 더운 여름이 되겠죠?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아니? 더 더운 여름이 되고, 더 더운 여름이지. 북반구에서, 그지? 그럼 연교차가 어떻게 돼요? 연교차가 미안합니다. 봐봐, 21.5.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겨울과 여름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름 그리고 겨울. 남중고도를 좀 볼 건데 90도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30도라고 한다면 이 값은 절대 안 변하는 거죠. 내가 이 값을 그냥 A라고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름일 때 남중고도 23.5도일 때는 A에다가 이거 더한 거지, 그치? 겨울일 때는 A에다가 이거 뺀 거잖아. 맞죠? 이거 값이고 얘는요 A에다가 이거 더한 거죠. 얘는 A에다가 이거를 뺀 겁니다. 맞니? 얘들아, 남중고도가 커진다는 건 태양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더 더운 여름이 되고 더 추운 겨울이 되고 얘는 더 시원한 여름이 되고 더 따뜻한 겨울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경사각이 줄어든다는 건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어디서? 북방구에서. 그렇지. 그래서 기조력에 써있을 겁니다.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워주면 좀 더 좋아요. 2점짜리 문제 풀 때는. 근데 3점짜리 정도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직접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원리를. 됐니? 자, 그러면 기울의 연교차가 커진다 그랬는데 아니면 기울의 연교차는 커지지 않겠네, 그지? 그럼 기억은 틀렸고. 니은. 여름철 평균 일사량은 증가한다 그랬어.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작아졌잖아. 남중고도가 작아지면 빛을 받는 양이 줄어들겠죠. 왜요? 그러니까 일사량 감소해야 됩니다. 디귿. 겨울철 낮에 평균 길이는 길어진다 얘들아. 그 겨울철에 남중고도가 좀 높아졌죠. 겨울철에 남중고도가 높아졌잖아. 남중고도가 높다는 건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남중고도가 낮은 겨울철에 태양이 우리 주변을 금방 떠나므로 그래서 날이 일찍 지는 거야, 해가. 그러면 남중고도가 좀 커진 겨울철에는 낮에 평균 길이가 증가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정리해놓으면 남중고도가 커지면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 13번 볼까? 그림은 약 40만 년 동안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입니다. 이산화탄소라는 것은 온실의 기체고 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뭐야?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지. 그럼 기억을 봐. 이산화탄소 농도만 고려했을 때 과거 약 40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낮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40만 년 동안이야. 40만 년 동안. 지금 우리 현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여기 보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여기야. 지금 여기야. 뭐야? 얘지 얘. 맞니? 얘입니다. 얘. 그러면 40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낮았어야죠. 지금 엄청 높은 곳이잖아, 그치?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 수도 있는 거지. 기억 맞고. 니은 대기에서 흡수되는 지표면의 복선 에너지 양은 기억 시기가 많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억 시기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에너지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온실 기체입니다. 기억 시기가 많았을 것이다, 맞지?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기억 시기가 미은 시기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이유는 화석 연료의 소비량 증가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얘들아, 40만 년 전이죠. 40만 년 전. 사실 화석 연료를 사용한 게 40만 년 전에 40만 년 전에 화석 연료 못 사용했죠. 있는지도 몰랐어요. 불도 못 떼었을걸. 그러니까 기억력이 둘 다 아닌 거예요. 알겠니? 그냥 자연적인 어떤 요인이겠죠. 이산화탄 화산 폭발이 했던가 그치?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써놔. 화석 연료 사용하기 전이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문제 만든 사람도 만들다가 못 썼을걸요. 됐니? 됐지? 됐어요. 14번은 이게 정오표가 나온 문제예요. 수능특강에서. 그래서 이건 안 풀겠습니다. 이거 정오표가 나와서 문제 오류가 있어서 문제 안 풀고 15번 좀 갈게. 다음은 신문기사 1부인데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대륙 빙하가 많이 녹은 것으로 관측됐다. 몇 됐죠? 또한 북극해 빙하 또한 역시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자, 평균의 수면의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기억은 그린란드 빙하와 남극 대륙 빙하가 많이 녹았죠. 북극해도 녹고 있죠. 맞니? 그런데 기억을 보면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여도야. 누가 더 많이 기여했냐 이거거든요. 녹은 양은요 그린란드랑 남극 대륙 빙하가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거 아니에요? 네,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니은 니은이 녹으면 북반구 여름철에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수 에너지량이 증가한다. 얘들아, 북극해 빙하가 녹는다는 건 반사율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야. 빙하는 반사율을 높이는 녀석인데 빙하 반짝반짝하잖아, 그지? 반사, 그지? 거울처럼. 그러니까 반사율이 줄어들지. 반사율이 줄어들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그지? 그럼 지구에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북극해의 표층해수 평균 밀도는 현재보다 더 크다. 그치 얘들아? 지금 빙하가 녹아서 담수기입이 됐잖아. 염분이 어떻게 돼? 염분이 낮아지게 되겠지. 염분이 낮아지게 됐으니까 밀도도 낮아지게 됐죠. 현재가. 그러니까 예전이가 더 큰 거야. 1979년이 그치? 그러니까 5번이 맞습니다. 자, 16번. 우리나라 주변의 평균 표층수를 나타냈는데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네. 기억이 맞죠? 니은. 그러면 해수면 높이도 높아져야겠지, 그지? 지금 우리나라 온대과일 재배지가 북상. 온대과일은 저기 따뜻한 데에서, 그지? 따뜻한 데에서 열리는 과일인데 점점 더운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온대과일은 더운 데서 못 자라니까 조금 더 고위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16개가 있는데 요거를 다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선생님이 1번이랑 1, 2, 4랑 저기 1, 2, 4만 지금 풀어줄게. 1, 2, 3 풀고 집에 갑시다. 네. 1번 그림 가는 우리나라 동해안의 두 해역 A, B 위치를 나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어느 해 6일 동안 이 해역에서 표층수의 변화를 나타냈다. 이 기간 중 강한 용승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요 A랑 B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선생님 B를 보여줄게. 봐봐. B는 들어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 북반구니까 에크만 수송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지. 얘는 물이 안 빠져. 안 빠지는 곳이야. 에크만 수송 일어나는 거지. 이런 것이 A랑 B의 지금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한번 계속 볼게. A, B 위치를 나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 이 어느 해 6일 동안 표층수온 변화입니다. 그러면 남풍이 불고 있다는 건 현재 여기서 이렇게 남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이 오른쪽 방향의 에크만 수송일 거야. 맞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부족해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럼 여기 온도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지. 네. 용승이니까. 온도 하강돼야 돼. 그러면 기억 봐봐. A에서 남풍의 세기는 기억 기간이 강하다 그랬는데 기억 기간이 어딘지를 보세요. 지금 수온입니다. 수온. 지금 수온이 어때? 수온이 좀 높죠. 어디에 비해? 니은에 비해 더 수온이 높지. 맞니? A만 보면. 그러면은 수온이 낮다는 건 용승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바람이 더 강하게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은에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그러니까 기억 기간이 아니라 니은 기간이 강해야 되고 니은 기간에 A는 B보다 표층수온이 5도 이상 낮은 해수가 존재한다. 이거 그냥 자료 해석이에요. 앞에 한번 볼까요? 지금 니은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B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이 한 21도 정도 됩니다. 그치? 21도 맞죠? 21도. B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이 지금 어디니? 한 7도 되겠네요. 17도. 그 다음 A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부분이 한 6도 돼요. 그죠? 16도 정도 됩니다. A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한 14도 정도 돼. 그러면 차이가 5도 이상 나는 해수가 존재하겠네. 그지? 21도에서 16도만 빼도 5도잖아. 그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한 자료에서 푸는 거 알겠지? 물어보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적어봐. 그럼 돼. 그 다음에 니은 기간에는 표층 연종산소량이 A가 많다 그랬는데 니은 기간에 어디가 온도가 낮아요? A가 온도가 낮지. 온도가 낮은 곳이 산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A가 많다가 맞지. 답이 4번 됩니다. 1번, 3번, 4번만 1번, 3, 4, 1, 3, 4 맞지? 네. 1, 3, 4. 3번 그림 다와가는 남반구 동그라미 치시고 남반구에서 해안을 따라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 때 해수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고 가는 남반구에 위치한 어느 대륙 서해안의 표층 영향염의 농도를 나타냈다. 얘들아 영향염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보고요. 영향염은 산소가 데리고 다니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용존산소가 많으면 영향염이 많은 거예요. 온도가 낮으면 영향염이 많겠지. 됐지?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저기 언제니? 해수 밀도 막 이거 할 때 연분할 때 한번 얘기해드렸을 거고 지금 남반구기 때문에 해안선이 여기 있어. 바람이 어떻게 부는 거냐면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이 왼쪽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남풍이 불어야 돼. 무슨 풍?
남풍고래. 잠깐만. 남풍고래. 남풍.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나는 부풍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에크만 수성이 왼쪽으로 일어나려면 그지 부풍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풍이에요. 부풍. 맞니? 이거 이해 안 되니? 북반구에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죠. 남반구는 반대지. 얘가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물이 이쪽으로 빠지면 에크만 수성이 왼쪽으로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이동 방향이 위여야만 왼쪽으로 일어나겠죠. 네. 그럼 바람이 남풍 불어야 되는 거지. 얘는 반대로 북풍 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이해돼? 네. 이해됐죠? 재민이 됐고. 그러면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뭔 승이 일어나? 용승이지. 용승. 맞냐? 네. 어디서? 여기서 용승이 일어나겠지. 그치? 여기서. 얘는 침강이 일어나겠니? 네. 확인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달을 보세요. 지금 해안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줄어들죠. 맞니? 이거를 뭐라고 하라고? 그냥 오투로 봐도 된다고. 그러면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낮다 이런 얘기지.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낮다는 건 뭐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침강 용승. 용승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는 누구예요? 가를 보고 있는 거지. 가. 됐지? 기억을 보면 가에서는 잠깐만. 재민이 갔나요? 재민이 재민이 몇 시까지? 저 8시까지인데 지금 좀 더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어머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네. 네. 기억 가에서는 남풍. 애들인 줄 알았는데 실장님들 잠깐만 눌러서 됐다. 자 기억 가에서는 남풍, 다에서는 북풍이 분다. 맞죠? 네. 니은 연안에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나이다. 맞니? 네.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는 경우는 맞다. 디귿 다는 가일 때 잘 나타난다. 맞죠? 기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왜 그러지? 어려운 거 없죠? 네.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 네. 알겠니? 아까 우리 시험 봤었던 미리 테스트 봤었던 그 2번 있잖아. 그 2번 같은 경우는 내신 문제에 나올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너희가 아마 내 설명을 들으면 저게 저렇게 해석하는 거였구나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강의사가 필요한 거지, 그지? 그리고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그 중간에 있었던 X와 Y 물리량 값들을 엘니뇨, 라니냐, 서태평양, 동태평양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것만 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는 저기 써드릴게요. 알겠죠? 써드릴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쌤, 근데요 이거 테스트 종이 한 장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 다시 풀어보게. 네. 알겠어. 지금 없고 내가 올라가서 뽑아줄게 일단. 네. 풀수. 공이사는 다 푼 거고 파트를. 공이사는 어디 뒤에 파트 볼까? 나랑 하고 풀고 너희 기준 풀고.